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개나 소나 할 거 없이 전부 윤석열 부부에 줄 서서 뭐라도 한 자리 해볼까 하며 탐관오리를 꿈꾸는 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김건희 팬카페 회장을 지냈던 강신업이 국임당의 당대표로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출마 소감에서는 총선에서 200석 달성을 목표로 해서 윤석열을 반드시 성공시켜 훗날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동상이 서게 할 것이라고 기도 안 차는 발언을 했습니다. 강신업에게 딱 들려주고픈 말이 있습니다. 미쳤어. 개소리 하지 마. 물론 당대표 될 일도 없고 가능성 제로인 발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누구 듣기 좋으라고 저런 발언을 했겠습니까? 어떻게든 김건희 눈에 한번 들어서 차기 총선에 공천이라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은데, 공천을 받는지 안 받는지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만 아마도 공천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민주시민들 입장에서 분노 유발을 시키는 인물들 참 많지요. 어제 언론인 출신이자 국회의원 4선씩이나 하고 또 장관까지 역임을 했었던 박영선 전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박영선은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을 해서 지난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냐라는 주진우의 질문에 그때 했던 이야기가 예를 들면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는데 그거와 유사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정말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민주당은 미래와 경제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전략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게 만들고, 그래, 민주당이 있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 민주당이 있어서 따뜻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인천 계양을 해 전략 공천한 것은 공천 시즌의 고질병이다. 시간이 지나면 화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크게 품고 눈 감아주자는 조언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다가올 미래가 너무 혼란스러워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은 이재명 대표가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였고 또 그로 인해서 분당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전략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원 75% 이상이 찬성을 내서 뽑아준 당대표를 겨냥해 검찰이 기획수사, 표적수사를 해도 그것은 개인의 일이니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고 민주당 살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 내에는 왜 이런 자들이 이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이 끊이질 않습니다. 국임당은 부패와 비리가 드러나도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민주당은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들 밥그릇 걱정만 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슬슬 기어나와서 당을 분탕질하고 갈라치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표보다 더 나은 정치인 누가 있을까요? 대통령 후보 1위가 견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당 외부도 아닌 당 내부의 인사들이 윤석열 검찰이 눈 시퍼렇게 뜨고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과 결을 같이 하는 이런 행태들이야말로 민주당을 망가뜨리려 하는 원흉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박들이 참 많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착각들 착착들 하시고 그 입들 좀 아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왜 욕먹는 줄 아십니까? 의리가 없기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이낙연도 언론인 출신, 박영선도 언론인 출신, 왜 하나같이 저모일까 싶은데 그나마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잘 싸워주고 있는 언론이 있지요. 바로 MBC입니다. 오늘 박성재 사장이 창사 61주년 기념사에서 정부 여당의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시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재 사장은 지금 우리는 그동안 겪었던 미디어 환경의 물살과는 다른
또 하나의 거센 파도와 마주하고 있다. 이 파도는 오직 국민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흔들려고 한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 힘을 모은다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 대한민국 방송법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규제와 간섭을 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사규에는 사장은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당한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에도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서 맨 앞에서 파도와 맞설 것이다. 합리적인 비판은 수용하되 부당한 간섭과 외풍은 철저히 막아내겠다. 그것이 방송법과 사규가 사장인 제게 부여한 책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성재 사장 정말 멋집니다. 언론인의 참다운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성재 사장이 언급하고 있는 거센 파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윤석열과 그 일당들 그리고 여당입니다. 저들이 어떤 파도로 밀고 들어와도 굴하지 않겠다는 이 박성재 사장의 결기에 시민들이 어찌 박수를 마다하겠습니까? 박성재 사장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연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암울한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서 굴하지 않고 앞장서서 싸워주고 있는 MBC가 있어서 국민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이고 있습니다. MBC 적극 응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박홍근 원내의 발언을 두고 국임당의 비호감 인물인 김행 비대위원이 이 비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목적이다. 그런데 합의 일주일 만에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거부 시 탄핵 소추하겠다고 엄포를 두고 있다. 그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냐?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라고 부들부들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민생은 쳐다도 안 보고 대통령 노래에만 빠져있는 무능, 무지, 무책임의 극치는 바로 탄핵이 답입니다. 해서 그 다음에는 바로 윤석열 차례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 바로 윤석열의 탄핵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